홈케어 기기는 효과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출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기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홈케어 기기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하다 보면은 다 사야 돼. 뭐 흡수되는 것도 사야 돼, 리프팅도 돼야 돼. 결국은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거는 좀 어려 보이고 싶고, 또 이제 자신감도 상승해 주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탱탱이들 긍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리프팅과 집에서 사용하는 홈케어 기기, 미용 기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DM도 진짜 많이 왔어요.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홈 디바이스 미용 기기 전문가이신 공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부터 제오기술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모터를 주로 개발하고 또 센서를 개발하다 보니까 주로 반도체 쪽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연구 교수로 일을 하게 되면서 모터를 주로 개발하고 또 초음파 센서를 개발하다가 이 초음파 센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엔 이 홈케어 시장과 약간의 피부 미용 시장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정용 홈케어 기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박사님 손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네, 최근에 그 서마세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와디즈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처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주로는 보통은 이제 피부샵에서 만드는 좀 고출력의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우연치 않게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됐는데 지금 피부기기에서는 피부 쪽에 가까이 되면서 우리가 진피 안쪽에 근막층이라든지 진피층이라든지 그 부분에 초음파를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넓게 펴줘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로 많이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그 홈케어 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가 진짜 인기거든요. 홈케어 기기는 효과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출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기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료기기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피부 미용, 에스테틱 기기를 구분을 한다면 파워의 차이, 그리고 인텐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처를 좀 깊게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막 약간 진피층에 얇게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초음파 기기를 만들 때 병원이나 샵에서 쓰는 하이프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크릴 판에다가 이렇게 어떤 거를 이제 하이프 같은 걸 조사를 하게 돼요. 와디즈 통해 가지고 홈케어용으로 개발한 아이템인데요. 예, 이런 아이템을 쓰는 것과 병원용으로 쓰는 거는 확실히 파워 자체는 다릅니다. 근데 뭐 병원용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술을 받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뒤에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홈케어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텐시티, 그러니까 파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막 위치만 타겟팅해서 쏠 수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피부과 기기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울세라라고 하면 울세라가 대장급이고 걔는 초음파 기기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1년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에도 울세라의 기능이잖아요. 초음파. 그러면 걔는 1년에 한 3, 4번 받고, 이런 식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초음파 기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홈케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 얼마나 한 번씩 받나요? 보통은 저희가 하게 되면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피부과에서는 이런 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땅땅땅 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볼이 또 쑥 들어갔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과 기기는 너무 강해서 이렇게 통통한 볼도 쏙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얘는 그런 게 좀 없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영상기기가 있어요. 초음파 영상기기를 통해서 해당하는 근막층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적용한 다음에
과연 이게 침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막층의 정확한 포지션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을 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배가가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조금 문제겠네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홈케어 디바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좀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기능적인 설명하고 어디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주면 좋겠네요. 네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에스테티션들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물론 물론 병원에서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클 것 같고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에스테티션 분들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긍정실장님처럼 이렇게 뭔가 블로그를 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알려주시게 되면 홈케어용도 어떻게 근막층에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후에 뭐 RF나 다른 기기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프팅 기기에 대해서 박사님한테 듣기로는 병원의 피부과 기기는 굉장히 강도가 높다. 그리고 홈케어 기기는 강도가 낮다. 그 피부나 아니면 성형 쪽 관련된 거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견이 좀 더 기반이 돼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그 케어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거를 피부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걸 받으면 좋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에스테틱 샵에서 충분히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뭐 커스터머가 사용하거나 뭐 케어를 받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홈케어 기기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사다 보면은 다 사야 돼. 뭐 흡수되는 것도 사야 돼, 리프팅도 돼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거는 좀 어려 보이고 싶고 또 이제 자신감도 상승해 주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살 수는 없어. 그래서 홈케어기 종류, 나는 어떤 게 잘 맞을까 이거를 좀 판별할 수 있도록 기기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저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기기에 대한 설명보다 저는 바탕이 되는 거는 본인의 피부 상태나 피부에 대한 컨디션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는 장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나 나에 맞는 걸 그때 돼서 찾는 것보다는 나의 피부에 대한 컨디션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건조하거나 뭐 속당김이 있거나 아니면 보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갈바닉, EP, 교차 초음파 이런 걸 갖다가 써서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주름 같은 경우에는 RF나 하이프 기기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그런 같고요. 거 사용할 때는 좀 알고 교육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긍정실장 구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독해야 됩니다. 알려줄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딸랑딸랑. 화장품이 그러면 흡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화장품은 흡수가 안 되는데 기기를 사용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흡수율을 높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기기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에너지, 또 빛 에너지, EP라고 하는 일렉트로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한마디로 저희가 화장품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요즘에 뭐 엑소정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관련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쓰게 되면 대부분 정제수라고 하는 양이온을 나타내는 물 성분들, 수소 성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뭐 아니면 엑소존 관련된 게 음이온으로 보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 있는 거를 한마디로 얼굴에다가 저희가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온 전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자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잖아요. 자석, 그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서로 하게 되면 붙고 마이너스 하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로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바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주성분들이 마이너스 전하로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전하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대면서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모공이 열리나?
네, 모공 안으로 마이너스 전하에 있는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게 되는 거죠. 흡수된다. 네. 그럼 화장품 분자가 높은 건 안 되겠네요. 분자가 높으면은 전달되는 게 안 밀도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밀도가 너무 높으면 점성이 뭐 너무 그쵸. 낮거나 그렇게 되면 뭐 피부에 흡수되는 게 땀구멍을 통해서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화장품의 앰플 이런 것보다는 스킨 부스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 네, 이렇게 맞아요. 점도율이 낮고 네. 좀 분자가 작은 이런 네, 네.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뭐 엑소존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아. 30 마이크로 이하로 굉장히 작은 저분자기 때문에 같이 스킨 부스터랑 이용해서 발라준 다음에 네. 일렉트로포레이션이나 아니면 관련된 고주파 기기, 그다음에 침습할 수 있는 MTS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피부 내에서 또 진피 안으로 빨리 흡수될 수 있고 그 엑소존 이 솔루션이 한마디로 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바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효과는 훨씬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건조나 속당김 그리고 뭐 보습에 대한 이슈는 그런 갈바닉이나 EP 이런 거 쓰면 네네네네. 좋은데 또 주름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많아요. 아, 너무 많죠. 40, 50대 여성. 저도 이제 좀 있으면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의 가장 그 니즈도 탱탱입니다. 네, 요것만 탱탱해지면 사실 눈, 코, 입 좀 그런 건 괜찮거든. 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그 LDM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네.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네. 하이프라든지 네. 집중 초음파라든지 네네.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RF 기기라든지 요 두 가지를 쓰게 될 경우에는 주름에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목적도 네. 피부 안에 진피 안에 콜라겐에 대한 부분을 생성하는 부분도 있고 네. 변형시키기도 하고 네. 축소시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솔루션이랑 같이 활용을 하시거나 솔루션을 직접 시술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게 콜라겐에 대한 생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하이프하고 그다음에 RF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RF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콜라겐에 대한 형성이나 이런 부분 변형 이런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면 네네. 하이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근막층에 그 하이 인텐시티에 대한 높은 그 집중 초음파를 보내서 네네. 근막층을 녹인 다음에 진피나 이런 부분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그거를 대체한다라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저희가 뭐 보통 보톡스라든지 네. 뭐 그 밖에 다른 필러라든지 다른 주사들을 보통 주름 때문에 많이 맞으시는데 네네네네. 이에 대한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적용하기 하기 위해서는 네네. 하이프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기로 그 흡수를 시켜주는데 그런 제품들이 비타민 C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그런 브라이트닝이 좀 되는 그런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산부인과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시에 호르몬에 대한 변화 때문에 네네네. 목이나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 이제 검게 변하는 또 어떤 약간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네, 색소 침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스킨 부스터나 엑소좀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는 있지만 약간 저분자로 되어 있는 뭐 비타민 C 계열의 네네네. 어떤 화장품을 쓰면서 네. 뭐 일렉트로포레이션이나 갈바닉 그다음에 교차 초음파를 이용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뭐 콜라겐에 대한 어떤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에서 근무도 했고 어떤 기기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나 이런 데 DM이 가끔 오세요. 저희 손님들도 그렇고 일반 분들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초음파 기기, 고주파 기기 제가 이번에 영상도 좀 찍었거든요. 제가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 볼살 뭐 이게 제일 많아요. 나 여기 살 많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울세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분도 있고 또 써마지 하시고 나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피부가 홍조가 생겼어. 피부가 더 안 좋아졌어.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과에서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돈이 2, 300인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분도 봤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의할 점, 네. 또 홈케어 디바이스 사용했을 때 주의할 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은 하이프라든지 저희가 뭐 RF라든지 네. 말씀하신 뭐 써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다 보니까 네. 열에 의해서 피부를 거의 박피하듯이 이제 열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피에 대한 부분을 벗겨내다 보니까 피부가 켈로이드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상처가 그쵸. 한 번 나면 잘 안 나는. 저도 지금 홍조에 살짝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 있던 홍조가 살짝은 남아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도 써마지 하면 안 되겠네. 이게 그 선생님 병원에 계시는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네,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거 말고 다른 솔루션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예를 들어서 주름이 있어서 주름을 좀 피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RF나 하이프를 쓰는데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쓸 때 예, 여기에 대한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그 에스테티션 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했던 게 저는 장비에 대한 이슈도 있긴 있지만 이거를 쓰는 솔루션 중에 겔 성분들이 많이 보통 쓰시거든요. 네네네. 초음파는. 네. 근데 겔 성분을 쓰는데 이 안에도 보다 보면은 피부에 따라서 어떤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추천을 해주시거나 피부상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겔 타입을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홈 디바이스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거. 이거 진짜 너무 많이 고민되시나 봐요. 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샀다가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사용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체크해야 될 것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본인의 피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거나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본인이 어떤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미리 그러면 피부과가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켈로이드 관련된 게 좀 있는지도 보기도 하고 확인해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피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피세포를 통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 다음에 유전자 분석 내에 어떤 많더라고요. 패턴을 갖다가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걸로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콜라겐 생성이 잘 되는 사람인지 색소 침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피부에 관련된 어떤 뭐 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솔루션에 의해서 검사를 한번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케어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리프팅이다. 그러면은 울세라, 써마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습이 필요하다면은 LDM. 그다음에 갈바닉, 갈바닉, 일렉트로포레이션, 그 다음에 뭐 하이프도 마찬가지지만 교차 초음파. 네. 그 다음에 미백이 목적이라면 미백이 목적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갈바닉, LDM 이런 솔루션들을 좀 근데 스킨 부스터가 좀 들어가면 좋다. 비타민 C 계열? 네, 맞습니다. 비타민 C 계열이나 저는 요즘에 조금 엑소좀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엑소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가 PDRN이든 뭐 관련된 뭐 연어에 있는 정소를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뭐 엑소좀을 추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체 유래 줄기세포 관련된 솔루션인데 양수를 통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단백질, 지질, 수분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있는 지질층이나 단백질층에 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흔히 어렸을 때 배웠던 미토콘드리아처럼 물질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솔루션에 엑소좀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직접 쓰느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서 배양액을 통해 가지고 만드느냐 이렇게 되는데 배양액을 쓰나 물론 뭐 엑소좀을 쓰나 거기에 대한 수준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한 스킨 부스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박사님은 원래 화장품 이쪽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기나 이런 쪽으로 하셨던 분이 이 스킨 부스터랑 같이 이렇게 뭘 해보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머리숱이 요즘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기존의 피부과에 가서는 어떻게 케어를 받냐면 인젝으로 해서 머리 쪽에 스칼프 관련된 주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관련된 솔루션으로 콤 같은 거에
뭐 고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에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소독이나 케어를 한 다음에 뭐 한 2주일에 한 번, 뭐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케어를 받아서 뭐 10회에 얼마, 뭐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의 두피나 아니면 얼굴에 대한 상태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 스킨 부스터에 대한 거를 조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양수나 식물 유래줄기 세포에 해당하는 거를 추출을 해서 이거를 배양액을 통해서 아, 그럼 이해도가 그런 것도 있으시네요. 예, 줄기세포에 대한 거를 추출을 하는 기술들을 좀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인체 유래줄기세포나 제대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엑소좀을 추출하는 기기를 좀 개발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소좀이 사람 피부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근데 그게 전달해 주는 거는 어쨌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좋다. 뭐 이런 얘기네요. 스킨 부스터로 활용을 해서 쓰면서 동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고, 네,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이제 유용하게 알려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또 출연을 한번 해주실 건가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또 좀 정보가 더 많아질 때 그때 또 한 번 더 초대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피부 타입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는 건조한데, 내 피부는 장벽이 약한데, 내 피부는 뭐 홍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무료 PDF에다가 모두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정보 얻어 가시면 되거든요. 네,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공학 박사님, 기기공학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탱탱이들의 궁금증을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봤는데 좀 유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공학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댓글도 제가 다 달아 드릴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끼리만의 그런 공유 이야기방을 제가 만들 거거든요.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한번 영상 한번 더 찍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네요. 네. 자, 오늘 이제 탱탱이들한테 정보 괜찮았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탱탱이들 안녕. 탱탱이들 하나, 둘, 셋, 탱탱이들 안녕. 하나, 둘, 셋. 탱탱이들 안녕.